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수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아파치 스파크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름부터가 재밌습니다. 썰팅이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소금을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이미지 하나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여기에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소금을 막 뿌려가지고 어떠한 형상의 데이터로 만드는 기법인데, 썰팅 기법이 뭐고 왜 쓰고 쓰면 뭐가 좋은지 어떨 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썰팅은 어떨 때 사용하는 기법이냐 하면은 데이터에 편향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자, 편향이란 뭐냐면 테이블이 있잖아요. 특정 컬럼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죠. 그 컬럼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조인도 하고 그룹 바이도 해야 되는데 그 컬럼에 똑같은 항목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시 이미지를 보게 되면 A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렇게 특정 컬럼의 데이터를 봤을 때 데이터가 골고루 분산되지 않고 치우친 그러한 특성을 데이터 편향이라고 하는데, 스파크로 다루고자 하는 테이블에 데이터 편향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스파크는 내부적으로 분산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클러스터 환경에서. 그럴 때 각 데이터가 파티션으로 쪼개어져서 들어가는데, 보통은 하나의 파티션을 구성할 때 동일한 키로 최대한 모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하나의 키에만 너무 많은 데이터가 몰리게 되고 나머지 B, C, D, 즉 소수의 데이터는 다른 파티션에 분산되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1번 파티션이 너무 많은 데이터를 혼자서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티셔닝의 장점이 데이터를 나름 균등하게 분할을 해가지고 분산 처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하나의 파티션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몰려버리게 되면 분산 처리하는 거에 대한 이점을 전혀 가져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좀 더 정제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파크에서 이런 그룹 바이, 조인, 디스팅트 같이 키를 모으는, 즉 셔플이 일어나는 연산이 있죠. 이 셔플이 일어나는 연산과 일어나지 않는 연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네로우랑 와이드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셔플이 일어나는 연산일 경우에는 데이터가 섞이게 됩니다. 어떻게 섞이냐면 같은 키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파티션으로 모이도록 데이터가 섞이게 돼요. 하지만 이럴 때 데이터 편향이 있다면 한 키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몰리게 되고요. 그 키를 담당하는 파티션에 대해서만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자, 이게 바로 아파치 스파크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편향이 있을 때 발생할 수가 있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일단 편향이 있으면 데이터가 골고루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파티션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몰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 파티션별로 태스크가 할당이 되는데, 하나의 파티션에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 다른 파티션의 경우에는 태스크가 끝났는데, 이 키가 많이 몰린, 즉 핫키를 맡은 태스크만 너무 오래 걸려서 스파크의 전체 작업 시간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다른 작업자들은 쉬고 있는데 일부 작업자들만 계속 리소스를 소모를 하고 있겠죠. 균등하게 분할이 되었으면 벌써 끝났을 작업이지만 편향되어서 분할되었기 때문에 몇몇의 작업자들만 계속해서 메모리를 쓰면서 시간을 쓰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 데이터가 특정 노드의 메모리보다 더 크게 되면 메모리 가용량을 초과하게 되어서 작업이 아예 취소가 되어버리는 OOM 에러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썰팅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특정 컬럼의 데이터에 A라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A라는 테이블을 처리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셔플 연산을 하게 되면 하나의 파티션으로 너무 많은 데이터가 몰리게 되기 때문에 가짜 키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A 하나이지만 이 A를 0부터 9까지 10개의 가상의 키를 만들어 가지고 또 분할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 분할된 상태에서 셔플을 하게 되면 이 A가 다른 파티션에 나름 균등하게 분할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후 작업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핫키 하나를 여러 개의 가짜 키로 쪼갠 뒤에 이런 셔플 연산이 있을 때 부하를 여러 파티션으로 나누는 기법이 바로 재미난 이름을 가진 썰팅이라고 하는 기법이었고요. 자, 그래서 키에 이런 썰트, 소금처럼 잘 섞이는 랜덤 값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A가 원래라면 너무 많았는데 그거 대신에 A0부터 A9까지 10개로 그 A를 쪼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짜 키가 여러 개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가짜 키를 기준으로 셔플 연산을 하게 되면 기존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A가 10개로 쪼개어져 가지고 각 파티션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균등하게 쪼개진 상태에서 병렬 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편향 데이터가 있으면 무조건 썰팅하면 좋냐? 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A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큰 테이블에 조인 연산을 한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A, B, C가 있는 굉장히 작은 테이블을 이렇게 두 개를 조인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때 대부분의 데이터를 차지하는 A에 대해서 0, 1, 2 이렇게 가상의 키를 3개 만들어 가지고 3개로 쪼갰어요. 자, 그런 경우라면 B도 3개로 쪼개져야 되고요. C도 3개로 쪼개어서 작은 테이블에 있는 키들도 가상의 키 개수만큼 쪼개어져서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썰팅이 적용된 상태에서 작은 테이블과 조인을 하게 될 때 작은 테이블 각 행을 썰팅 개수만큼 복제를 해서 조인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해주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작은 테이블의 데이터 개수가 n배로 증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제가 강의 말미에도 말씀드릴 건데 썰팅을 위한 가상키의 수를 너무 많이 잡아도 안 좋겠죠.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은 썰팅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존 키와 썰팅이 들어간 가상키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일단은 가상키가 모일 수 있도록 한번 그룹 바이 집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원래 키 기준으로 최종 그룹 바이를 하는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원래라면 한 단계의 그룹 바이로 끝났을 연산이지만 가상키가 중간에 하나 있음으로써 그룹 바이를 두 번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귀찮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연산 과정이 한 번 그룹 바이 할 때, 즉 썰팅 하기 전보다 다소 복잡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주의사항이 있겠고요. 또한 이런 데이터 편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파크에서 자동으로 적용하고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인 Adaptive Query Execution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다뤘으니까 상세한 내용 관련해서는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기능을 통해서도 데이터 편향을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에 대한 편향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썰팅을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AQE 기법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고려해서 썰팅을 사용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습을 하면서 어떻게 썰팅을 할 수 있을지 코드적으로 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파크 세션 생성해 줘야겠죠. 저는 미리 실행을 해놔서 빨리 생성이 다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시 데이터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자, 총 100만 건의 데이터인데 키 A에 95만 건의 데이터가 몰려있는 굉장히 편향이 많이 된 그런 데이터입니다. 나머지 B부터 F까지는 각 1만 건의 레코드만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 실행하고 그룹 바이에서 키별 로우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총 100만 건의 데이터가 있는데 카테고리 A에 95%가 몰려있는 굉장히 편향된 데이터를 임의로 하나 만들었고요. 자, 썰팅 전에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어떻게 분할되어서 들어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파티션을 쪼갤 수 있는 연산에는 리파티션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써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파티션을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크 펑션에 있는 스파크 파티션 아이디를 써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떤 파티션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각 파티션에는 데이터가 몇 개씩 들어있는지를 그룹 바이로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자, 요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일단 파티션 개수를 8개로 지정을 했지만 카테고리에서 6개밖에 없기 때문에 8개 다 쪼개지진 않았고요. 자, 리파티션을 할 때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리파티션을 하면 같은 키를 최대한 하나의 파티션으로 모은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랬을 때 2번 파티션에 아마 A가 들어간 것 같아요. 나머지 1번, 3번, 4번, 6번, 5번도 있었을 텐데 1번이랑 합쳐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파티션에 B부터 F까지의 데이터가 각각 골고루 분산이 되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티셔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테이블과 조인을 하거나 그룹 바이 하거나 어쨌든 셔플이 일어나는 형태의 연산이 뒤에 따라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파티션별로 하나의 태스크가 할당이 되죠. 파티션과 태스크는 1대1의 관계죠. 그렇게 되면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태스크가 할당이 될 텐데 여기 2번 파티션에 할당된 태스크, 요 태스크만 진짜 엄청나게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원래는 5개의 태스크가 동시에 떠가지고 골고루 분산 처리해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빠르게 작업이 끝났을 텐데 이 2번 파티션에 해당하는 이 태스크만 대부분의 시간을 쓰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고분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작업으로 봤을 때 그 태스크가 끝나는 시간만큼 작업 시간이 계속 늘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편향 데이터를 파티셔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파티션 역시도 편향되어서 쪼개지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썰팅을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아이디어는 가상의 키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로우에 뭐 0에서 9까지 혹은 0에서 4까지 이런 식으로 특정 범위의 썰트를 붙여가지고 조인이나 그룹 바이에 쓰이는 키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쪼개져. 이렇게 A0부터 A9까지 되도록 쭉 쪼개어가지고 그 이후에 셔플 연산이 일어날 때 기존에 있던 A, B, C, D, E라고 하는 키를 기준으로 쪼개어서 가는 게 아니고 A 0에서 9까지, 뭐 B 0에서 9까지 이런 식으로 가짜 키로 한 번 더 쪼개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있던 A라는 키도 10개로 쪼개져서 들어가고요. B도 10개로 쪼개져서 들어가고 E도 10개로 쪼개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파티션의 개수는 많아지겠지만 훨씬 더 균등하게 쪼개져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래 예제에서는 썰팅을 10개로 쪼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썰팅 적용한 다음에 데이터를 보면요. 원래 기존의 카테고리 A에 있던 거 옆에다가 이렇게 썰트라고 하는 0에서 9까지 랜덤한 번호가 붙어서 카테고리와 썰트가 합쳐져서 가상의 키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생성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 0에서 9까지가 존재를 할 거고요. 뭐 B 0에서 9 이렇게 쭉쭉 되어 가지고 이 데이터 기준으로는 F 0에서 9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요걸 기준으로 어떻게 모으는 거냐면 A로 다시 모으는 게 아니고 0에서 9까지를 기준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0번 파티션에는 A0, B0, C0부터 해가지고 F0까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 1번 파티션에는 A1부터 해가지고 F1까지, 2번 파티션에는 A2부터 해가지고 F2까지 이런 식으로 가상 키 기준으로 9번까지 파티션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균등하게 쪼개지겠죠. 그래서 썰팅한 다음에 다시 파티셔닝을 해가지고 어떻게 쪼개어졌는지 레코드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썰팅된 거를 리파티션 하는데요. 썰티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리파티션 할 거예요. 자, 요걸 기준으로 리파티션을 하게 되면 기존의 A부터 F까지로 파티션이 되는 게 0부터 9까지를 기준으로 파티셔닝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총 파티션 개수가 8개로 되었고요. 각각의 로우 카운트를 보게 되면 0번 파티션에는 이만큼, 뭐 1번에는 이만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일부 파티션별로 차이가 보이긴 합니다. 당연히 완전히 균일하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앞에 했던 결과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균일하게 쪼개어져서 각 파티션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요. 자,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A라는 레코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컬럼과 이 작은 테이블에 이 컬럼을 조인하고자 해요. 자, 이때 조인은 셔플이 일어나는 연산이기 때문에 작은 테이블과 조인 전에 셔플이 일어나게 되면 이 A라는 게 하나의 파티션으로 가고요. B도 하나의 파티션으로 가고 C도 하나의 파티션으로 가게 되어서 1번 파티션이 너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균등한 분산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인을 하는 대신에 썰팅이라고 해서 각각의 키에 가상의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이 두 개가 연결된 거를 하나의 키로 보는 거예요. 작은 테이블 역시도 이렇게 각각의 키를 012, 012, 012 이렇게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인을 하게 되면 0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같은 파티션으로 이동하고요. 1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같은 파티션으로 이동하고 2번을 가진 데이터도 같은 파티션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서 조인 전에 셔플이 일어날 때 훨씬 더 균등하게 파티션으로 나누어져서 들어간 다음에 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편향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에서 많이 나왔던 이 리파티션과 차이점 그리고 썰팅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선 코드에서 이 리파티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몇 번 사용을 했었는데 이 리파티션은 기존에 있던 파티션 수를 다시 셔플 시켜가지고 재배치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파티션을 사용하게 되면 편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리파티션 직후에는 골고루 분산이 되어 들어간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100만 건의 데이터가 하나가 95, 1, 1, 1, 1, 1 이렇게 되었었죠. 요거를 5개로 리파티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각각 20만 레코드씩 분산되어서 들어가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이후에 그룹바이나 조인 같은 셔플이 필요한 연산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키 기준으로 결국에는 모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앞에서 보였던
이 95, 11111과 같은 형태로 파티션이 쪼개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파티션을 사용하면 편향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골고루 분할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이후에 특정 키를 기반으로 하는 셔플 연산이 오게 되면 다시 편향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썰팅이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가상의 키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가상의 키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조금은 더 균등하게 쪼개질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썰팅 시 고려사항은 당연히 썰팅하는 개수가 너무 작으면 분산 효과가 약하고 너무 크게 되면 작은 테이블이 이 썰팅 개수만큼 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복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파티션 수가 늘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8에서 32 사이에서 시작해서 점점 최적화되는 과정을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또한 큰 테이블에 편향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테이블이 몇백 메가바이트 단위 아니면 1기가나 2기가바이트 이 정도로 그렇게 큰 데이터가 아니라면 썰팅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인되는 작은 테이블 역시도 썰팅을 하게 되면 복제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복제해서 하기보다는 모든 노드에 다 보내어 가지고 조인을 하는 브로드캐스트 조인 방법을 쓰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일 수가 있고요. 또한 스파크 AQE 기능, 이 기능 역시도 데이터에 편향이 있을 때 파티셔닝 되어서 들어가는 데이터에 대해서 편향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항상 켜고 사용하되 수동 썰팅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만 썰팅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스파크로 다루는 데이터에 대해서 편향이 있을 때 그 편향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서 병렬 처리를 하여 효과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썰팅이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께서 아파치 스파크를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길 바라고요. 실습 때 중간중간 나온 리파티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기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적은 없는데 앞으로 리파티션에 대한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